전성기 시절의 로버트 저메키스는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에 비견될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실제 스필버그가 전폭적인 지지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제자라는 표현이 웹상에 떠돌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영화사에 분명히 거론되어야 할 창작자임은 명백할 것입니다. 물론 전성기 이후의 저메키스에 대해 폼이 좀 떨어졌다는 평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버트 저메키스가 여전히 인상적인 작품을 창출해내는 연출가라고 여기고요. 그의 신작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대감이 차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2월 19일 개봉 예정인 히어가 딱 그런 작품인 것이죠. 아마도 로버트 저메키스의 필모 중 가장 큰 성취라면 제 생각에는 백투더퓨처 시리즈와 포레스트 검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플라이트 꽤 좋아하고요.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콘택트도 수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메키스의 신작 히어는 제가 보기에는 백투더퓨처와 포레스트 검프의 형식을 적절히 녹여낸 작품처럼 느껴지는데요. 한 가족의 일대기를 그린다는 점에서 포레스트 검프와 유사할 것 같고요. 기원전에서부터 코시국까지 장대한 시간을 저글링한다는 점에서 백투더퓨처를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작품의 가장 큰 홍보 문구가 포레스트 검프의 크루가 다시 뭉쳤다는 워딩인데요.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는 물론이고요. 각본 에릭 로스, 주연 배우 톰 행크스와 로빈 라이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뇌피셜로 추정을 해본다면 히어의 제작진은 아카데미 6관왕에 빛나는 포레스트 검프의 재림을 원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무튼 저는 운이 좋게 이 작품을 조금 일찍 만날 수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히어 좋았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홍보를 목적으로 배급사의 의뢰를 받아 만드는 프리뷰 영상이지만 저는 영화가 별로면 별로라고 이야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에 대한 수락을 받았거든요. 말인즉슨 작품이 좋았다는 것은 솔직한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번 프리뷰에서는 조금 먼저 본 관객으로서 이 작품을 관람할 때 염두에서 보면 괜찮을 만한 혹은 이 작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 끝장 프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Like you to meet Margaret. Nice to meet you, Margaret. Nice to meet you, Mr. Young. Time sure does fly, doesn't it? Sure does. 히어는 만화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리처드 맥과이어의 동명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합니다. 소설은 같은 각도에서 바라본 한 공간을 여러 조각으로 배열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역시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죠. 말인즉슨 이 작품은 그래픽 노블을 영화적 어법으로 표현한 작품인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영화는 제목 그대로 히어, 여기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족의 이야기를 압축해놓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집에서 여러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면면이 병렬식으로 전개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집의 부지, 즉 숲풀이 우거진 땅이었을 때 그곳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모습까지 묘사되고 있죠. 이 집을 경유하는 가족은 6가족이 될 것입니다. 원주민 가족, 존과 폴린, 레오와 스텔라, 알과 로스, 리처드와 마가렛, 그리고 헬렌과 데번까지. 각각의 가족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먼저 공통점. 누군가 출생을 하고 누군가 사망을 하는 인간의 생로병사가 놓여 있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Hey, Rose, tell that joke. What joke? Wait, what joke? You joked. You know, the one about the doctor. Oh, goodness. No, you tell it. No, go on. You tell it so good. No, you tell it. Come on, Rose, tell us the joke. Okay, fine. So there's a guy, and he calls his doctor for some test results. And the doctor says, so, Mr. Jones, I have some good news and I have some bad news. The good news is that you have 24 hours to live. That's the good news, the guy screams. What's the bad news? I should have told you yesterday. Tell it so good. Will she tell it good? I don't think so. Teddy, you okay? Oh my, you want some Hey, water, Ted. Teddy. Ted? Christ almighty! Rose, do something! What am I supposed to do?
심지어 연속되는 세대인 알과 로즈 그리고 리처드와 마가렛은 도돌이표에 가까울 정도로 비슷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헐겁게 추측해보면 희연은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삶은 유사하게 반복된다쯤 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차이점. 가장 직관적인 차이점은 시대가 다르다는 지점일 것 같은데요. TV가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기도 하고요. 거실에 배치된 가구, 인물들의 복장에서도 시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사운드 트랙도 마찬가지고 비틀즈에 대한 코멘트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캐치해가면서 관람하시는 것도 이 작품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조금 더 흥미롭게 포착했던 지점은 다른 부분인데요. 이 6가족들 중에 딱 하나의 가족만이 예외적으로 보인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일종의 엑스맨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들은 바로 레오와 스텔라입니다. 다른 가족과 다르게 부부의 삶 속에는 출생도 없고 사방도 없습니다. 삶에 대한 자세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집은 돈, 건강 등등을 염려하는데 반해 이들은 좋게 말하면 낭만 그 자체의 인생을 살고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낭비와 이상주의에 점철되고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엑스맨이니 뭐니 하는 것은 저의 뇌피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영화적 리듬을 위해 가족 중 하나의 변주를 준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창작자의 의도가 녹아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굳이 세대를 구분해본다면 레오와 스텔라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미 성인인 세대인 것 같고요. 그들 이후 이 집에 입주하는 알과 로즈는 그 다음 세대인 것처럼 추정됩니다. 알이 태어난 해가 1923년이고 레오와 스텔라가 집에 입주한 것이 1925년이니까요. 레오 스텔라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할 시점에 알은 출생한 것이죠. 실제로 알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전 세대인 레오와 스텔라는 원인, 다음 세대인 알과 로즈는 결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고리는 2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스텔라가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청소를 하는데 반해 알은 그 청소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러면 챕터 1의 마지막으로 엑스맨을 경유한 저의 논지를 리처드와 마가렛까지 확산시켜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희연은 넓은 스펙트럼의 시대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집중하는 세대는 리처드와 마가렛일 텐데요. 그들은 알과 로즈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알과 로즈가 원인, 리처드와 마가렛이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레오 스텔라의 결과의 결과가 리처드와 마가렛이다 라고 말이죠. 리처드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미술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보험 판매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업사원이었던 그의 아버지 알과 결이 유사한 직업이죠. 두 세대에 걸쳐 팍팍한 삶이 이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언급드렸듯 이 이유를 엑스맨 가족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봉 후에 다른 관객분들,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She hasn't got time. 'Cause it's time, it's time, in time with your time, and this news is captured. 결국 히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히어는 어디인가일 것입니다. 히어를 직역하면 이곳, 여기쯤 될 텐데요. 실제로 이 작품의 주요 형식이 동일한 장소, 즉 고정된 앵글로 같은 프레임을 반복하는 것이니 주관적으로 본다면 영화가 담아내고 있는 리처드와 마가렛의 집이 히어겠죠.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펼쳐내는 이야기는 파편화된 특정 가족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인간의 삶에 대한 창작자의 통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주로 다루는 시공간이 90년대 중후반의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한민국과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그렇습니다. Richard, Yeah? I think it's time we had our own house. Oh, here we go again. No, our own house, one that we can raise Vanessa in, our own home. Honey, we've been through this a million times. The mortgage rates are at 9%. And Johnson just put through the biggest tax hike since World War II. We can't swing it right now. We can't. Then I'm getting a new sofa. Why? Because I can't stand looking at this antique of your mother's another minute. Antique? And another thing, you're gonna have to handle it with her because I don't want to hear about Well, it. why not just get a new coffee table while we're at it? Thank you. 현 시점 우리가 접하는 국내 소식들과 밀접하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희연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세계쯤 되겠죠. 그런데 또 보편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특수성도 존재하는데요. 리처드의 집 거실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 밖으로는 한 저택이 보이죠. 그 저택은 시대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극중 식민지 시대풍이라고 칭해지는 그 집은 벤저민 프랭클린을 위시한 프랭클린 집안의 소유로 묘사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벤저민 프랭클린은 통칭 미국 건국의 아버지를 중 한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창밖의 집은 대놓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저택인 것이죠. 즉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변해도 미국은 그곳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창작자의 역사적, 정치적 혹은 사회적인 코멘트가 묻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희열을 마주할 때 미국이라는 국가의 탄생에서부터 현재까지를 곱씹어가면서 관람하는 것도 풍부한 감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리뷰의 마지막으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듯 이 작품의 핵심은 고정된 장소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집은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인물들이 존재하는 거실, 메인 공간이겠죠. 다음은 저택이 보이고 간간히 차가 지나다니는 창밖,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 카메라가 위치해 거실을 촬영하고 있을 듯한, 때때로 인물들이 이동하기도 하는 정면에 바로 그곳. 저는 이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역시도 희열을 감상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아마도 실제 촬영 현장에서 그곳은 스태프들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그곳은 극장의 관객들이 위치한 공간이기도 하죠. 원주민들의 유물을 발견하기 위해 고고학자가 향하는 곳도 바로 그곳인데요. 영화에서 그 장소는 3번 정도 묘사됩니다. 마지막 묘사에서는 이 작품에서 가장 자유로운 카메라 무빙을 함께 볼 수 있기도 한데요. 꽤 감동적입니다. 아무튼 제가 거론한 것 이외에도 이 공간은 풍부한 의미를 포함할 것입니다. 그것을 유추해가면서 희열을 감상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열은 메가박스 단독 개봉 작품입니다. 소신 발언을 하나만 하자면 이 작품을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절대 다수가 사랑할 영화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 영화 진심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